안녕하십니까. 3급과 준3급 포함한 배정한자풀이 11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드디어 10번째가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요, 여러분은 배정한자풀이와 확인학습을 뒤풀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과연 어떻게 풀이할런지, 또 어떤 확인학습 문제로 여러분에게 다가갈런지 이제는 짐작이 되시겠죠. 그러면 오늘도 그 육서에 의한 분해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함께 보시죠. 이 글자를 보면요, 점 두 개, 즉 이게 얼음빙이라고 배웠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수변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점이 두 개다 해서 얼음빙 또는 이수변이죠. 그런데 그 옆에 이것은 여러분이 동력동이라고 배운 자입니다. 즉 나무 가지에 해가 걸리는 쪽, 즉 해가 뜨는 동쪽, 따뜻한 남쪽과 동쪽을 향한 이 동쪽이라는 글자죠. 그런데 음은 동으로 나면서 얼음과 합쳐졌다.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동쪽에 따뜻한 봄 기운이 오기 전에는 여전히 추워 얼음이 언다는 데에서 이것은 얼동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동상, 해동, 동결할 때 이 얼동자가 쓰이겠죠. 물론 이 동쪽이라는 개념은요, 해가 뜬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죠. 즉 따뜻한 봄 기운이 오기 전까지는 얼음이 얼어있는 계절, 그래서 이것을 얼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요, 하나는 음을 따고 하나는 뜻을 따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형성문자 또는 형성자라고 배웠죠. 이것이 육서에 의한 이야기 한자인 법이죠. 그럼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동이라는 음가는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목 옆에 한 가지 동 또는 같을 동이라고 한 그런 글자죠.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나무 중에서 결이 곧고 똑바르고 무언가 만들 수 있기에 합당한 나무라는 데서 이것이 오동나무다 해서 오동나무 동자입니다. 즉 동이라는 한 가지 동의 음가와 나무라는 뜻이 합쳐져서 나무 중에서 결이 곧은 아주 쓰기에 합당하도록 한 가지로 곧은 그런 나무는 오동나무다라고 해서 오동나무는 예로부터 나무 중에서 가구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이죠. 그렇게 쓰기에 같을 수 있는 나무, 그것이 오동나무였다는 얘기고요. 오동 또는 동군, 이 동군이라는 것은요, 검은구나 가야금을 동군이라고 하죠. 즉 오동나무로 만든 악기를 동군이라고 군을 써서 높여주는 겁니다. 오동나무는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친근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마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무일 겁니다. 그래서 나무목 옆에 함께 동 또는 같을 동이라는 글자가 붙은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쇠금이 들어갔네요. 같이 볼까요? 쇠금과 또 옆에 이게 모일둔, 조아릴둔이라는 글자죠. 즉 이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모이다라는 둔자입니다. 즉 쇠 덩어리 중에서 쇠로 만든 칼날이 무디어가지고 그 칼끝이 무디어서 모여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들지 않는 데서 이것을 둔하다라고 얘기하자 해서 둔할 둔자입니다. 예를 들어 둔감하다, 우둔하다 또는 둔기할 때는 이처럼 쇠의 칼날 부분이 모여 있어서 좀 무언가 칼날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뾰족하지를 않고 좀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이렇게 예리하지 않아서 좀 둔탁하다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모일둔이라는 둔과 또 쇠금이라는 의미를 결합한 그런 형성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우둔하다 그러면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처럼 둔할둔이라는 것은요, 꼭 칼날이 예리하지 않아서 무디다라는 뜻 외에도 그 사람의 감각이나 지혜가 어리석은 걸 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한자는 이처럼요, 충분한 이야기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삼수와 각각각, 왠지 물이 제각각 흘러간다는 뜻이 있겠죠.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물이 각기 사방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물이름이라고 쓰이도록 하자 해서 물이름 낙이라는 자입니다. 즉 물은 물인데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흐르는 물 이름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낙양이라든가 가락할 때는 물 이름 낙자가 쓰입니다. 즉 삼수는 물이고요. 이건 제각각을 나타내는 각각각자죠. 물이 제각각 흩어져 흐르는 물, 그 중에서도 어느 한 지방의 물을 낙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한강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렇죠. 서울 주변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을 이야기하죠. 또 금강하면 충청도의 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까지 흘러가는 물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그 지역의 독특한 물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수, 물이름 한자를 쓰겠죠. 예를 들면 또 낙수, 이럴 때는 전부 다 물이름 낙이처럼 물이 어느 한 지역의 부분을 흘러갈 때 그것을 물이름이라는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왠지 실사와 각각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될 만합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될 만하죠. 예를 들어서 실의 제각각 떨어진 끝을 이어맨다 해서 이것을 이을락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연락하다, 맥락, 경락할 때는 전부 다 이것이 실의 끝부분을 이어맨다 해서 있다, 연결하다, 연락하다라는 뜻으로 하자 해서 이것을 연락할 락 또는 이을락 이렇게 해놓고 연락이라든가 경락, 맥락할 때 이 락은 전부 다 이을락자가 됩니다. 이 제각각이 낙으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많죠. 떨어질 낙처럼요. 그런 예를 들어 이것도 제각각이라고 하도는 하지만 실 중에서 떨어진 부분을 이어맨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이 락으로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실요, 여러분이 모를 때에는 음을 후음 쓰기가 아닌 음독을 적으시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가끔 형성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락으로 발음이 나는 것이 많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난초란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초두라고 배웠고요. 그 밑에 있는 이것이 가로막을 난자입니다. 이것만도요. 즉 문 안에 무언가 분별해서 가로막았다 해서 이것이 가로막을 난자거든요. 그래놓고 위에 초두.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화초 중에서 향기가 높고 흔하지 않으면서 뭇 화초들을 가로막을 만하다는 데서 이것을 난초라고 하자. 즉 풀 중에서 화초 중에서 뭇 이 화초들의 향기를 가로막을 만큼 뛰어난 향기를 내는 풀, 그걸 난초라고 얘기한 거죠. 즉 이것은 어찌 보면 선비들이 만든 글자일 겁니다. 왜냐면요, 선비들이 난초의 빼어남을 사랑했기 때문에 뭇 화초들의 향기를 가로막을 만큼 뛰어나다라고 인정해 준 거죠. 난초라든가 또 난방 또는 금난지교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아름다운 사귐을 금난이라고 하겠죠. 세상에서 사귐이 많지만요, 난초처럼 향기로운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향기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죠. 향기는 일단 화장실 냄새가 됐든 난초 냄새가 맡든 처음에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러나 오래 명상하다 보면 냄새가 안 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든, 물론 요즘 수세식 화장실 말고요, 푸세식 화장실을 얘기하죠. 한여름날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냄새가 코를 찌르죠. 그러다가 좀 근심을 풀고 오래 있다 보면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다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화장실에 있다 나왔는지 난초 있는 방에 나왔는지. 무슨 얘기냐? 본인은 무디어져서 모를 수 있지만 누구와 가까이 하는 사귐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기는 옆 사람에게도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몸에 밴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향기를 몸에 지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요, 향수 뿌리란 얘기가 아니죠. 좋은 사귐을 가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요, 란이라는 발음이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나무목에다 가로막을 란. 이 가로막는다라는 뜻의 이 란만 알면 왠지 이야기가 되겠죠. 즉, 나무로 사람이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데서 이것은 난간이다 해서 난간란이라는 글자입니다. 글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나무목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이 가로막을 란자만 안다면 나무로 사람들이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아하, 이것은 난간이로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난간, 공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공책이나 이런 데서 난간처럼 이렇게 줄쳐져 있는 것이 공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보고 나올 때 공란을 남기면 안 됩니다. 찍을 망정 쓰십시오. 왜요? 그러다 걸리는 수도 있거든요. 복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확실히 아는 거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 같아도요, 이처럼 뭔가 비슷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불화 옆에 또 가로막을 란자예요. 이것도 왠지 란으로 발음이 날 것 같죠? 한번 해볼까요? 불이라는 것, 즉 불길이 다하여 꺼지기 전에 그 불길을 가로막으면, 끌려고 이렇게 뒤적거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불길이 더욱 빛난다는 데서 이것은 빛날 란자 또는 찬란할 란자입니다. 즉 불을 가로막으려고 뭔가 덮어 씌워놓으면 불길은 더 찬란하게 빛난다. 왠지 마지막에 피는 꽃이 아름다운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매화나무가 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꽃이 피고 있는데 마지막 한 봉우리가 아직 안 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꽃이 피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란이라는 얘기죠. 우리 난게 또 찬란하다 할 때 이 란은 빛날 란자입니다. 불화의 뜻과 가로막을 란에 음가가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예,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람이라는 글자네요. 같이 볼까요? 초도 밑에 볼감자죠. 예를 들어 이 풀은 여러분이 알고요. 이 볼감자를 모른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것은 신하신이 아니고 눈목의 변형 형태고요. 이건 그릇이죠. 이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즉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서 눈으로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리는 그 주전자나 이런 것으로 그릇에 물을 담을 때 그것을 자세히 본다 해서 볼감자죠. 그 위에 초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풀 속에서 특히 잘 보이는 것은 쪽풀로 푸른색의 염료를 만든다는 데서 이걸 쪽남이라고 하자 또는 쪽빛남이라고 하자 해서 풀빛에서 자세히 보이는 그 푸른색, 그것을 쪽이라고 하는 그 순우리말로 써서 쪽빛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쪽남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얘를 또 이 쪽남은 또 물감을 만들고 나면 그 남루해진다 해서 더러울 남, 누추할 남이라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루하다든가 남색할 때는 전부 다 이 쪽남이라는 글자고요. 또 한 가지 이 쪽남이라는 뜻 외에도 뭐가 있냐? 좀 누추하다, 좀 그런 뜻의 람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본래의 뜻 외에도 새로운 뜻으로도 확장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자가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넘칠 남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옆에 삼수가 있고 이 볼감이 들어갔어요. 볼감이 들어가고 다른 부수가 붙으니까 왠지 전부 람이라는 쪽에 음가를 갖네요. 물이 보일 정도로 찰랑찰랑했던 그 물이 넘친다는 데서 이것을 물을 볼 수 있는 정도로 넘친다. 그래서 넘칠남이라고 하자. 또 이것을 번지다라는 뜻으로 번질남이라고 하자 해서 넘칠남, 번질남입니다. 우리 남발하다, 남상이라는 거 어떤 사물의 시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남용하다. 우리가 그 넘치도록 약을 복용하는 걸 남용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무언가 과하게 지나치는 걸 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이
그 그릇에 딱 담아 있다가 뚜껑을 덮어 놓으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는 금방 알죠. 그런데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넘치죠.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넘친다 해서 넘칠남이라는 겁니다. 이야기 한자는요,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무언가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삼수가 들어갔어요. 그럼 물이랑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밝을랑 또는 좋을랑이라는 글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물이 곱게 찰랑거린다 해서 이것은 물결랑이라고 하자 해서 물결랑자예요. 낭만, 우리 낭만주의 할 때 낭만, 그다음 낭설, 물결처럼 떠도는 이야기들, 이걸 낭설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 물결이라는 것 개념은 물결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물결랑은 왠지 좀 낭만적입니다. 왜냐고요? 물이 곱게 출렁거리거든요. 물결파는 좀 거칠게 물결이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도라고 하지 낭도라고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이다 또는 우리 낭설이 있다 할 때는 물결랑이더라도 좀 고운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해석만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좋을랑자 옆에 고을읍이죠. 즉 무슨 얘기냐? 고을에서 어진 일 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이것을 사내랑 또는 남편랑자입니다. 예를 들어 고을 중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것을 사내로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남편으로 맞이할 사람은 없겠죠. 고을 중에서 어진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남자라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남편으로 맞이한다 해서 이것을 사내랑 남편랑, 우리 낭군 그러면 남편을 얘기하죠. 신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장가 가고 싶습니까? 고을에서 어진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한다는 평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신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참 재밌는 글자가 또 이어집니다. 같이 볼까요? 분명히 이게 사내랑 또는 남편랑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집 엄자죠. 즉 무슨 얘기냐? 아주 재밌는 얘기. 사내들만 기거하는 집. 무슨 얘기죠? 그렇죠. 사랑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행랑랑 또는 사랑채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채나 우리 옛날에는 그 부부 유별이라고 그래서 안채와 바깥채를 구분해서 외부 손님이 오면 전부 이 사랑채로 드리죠. 즉 안채로 드려서 부인의 용모를 보여주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안채의 일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내들만 기거하는 방이 어디냐? 사랑이다, 또 사랑채다, 또 행랑이다 해서 행랑랑, 우리 행랑, 또 화랑. 그러고 보면 화랑은 사내들만 들락거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어상 그렇단 얘기죠. 사실은요. 요즘은 그래서 화랑이라는 말 대신 갤러리라는 말을 많이 쓰더군요. 왜냐고요? 남녀가 같이 드나거릴 모양이죠. 어원상에는요. 남자들만 드나거리는 곳이 사랑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건 제방변이라서 손이죠. 이건 서울경 또는 크다라는 뜻. 서울은 원래 크지요. 그래서 크다, 높다 이런 뜻이 있죠. 무슨 얘기냐? 무리들이 손으로 크게 서울 같은 어떤 뛰어난 집이나 그런 곳을 약탈한다는 데서 이걸 노략질할 약이라고 하죠. 사실 손으로 무리들이 노략질하는 곳은 좋은 곳이나 노략질하지 예를 들어 못 사는 것을 노략질할 리는 없겠지요. 우리 약탈한다든가 약겁한다든가 이럴 때는 전부 다 이 노략질할 약자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서울처럼 이렇게 성을 높이 쌓은 곳은 노략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무언가 있어 보이거든요. 대문이 없는 집은요. 뭐가 없어 보여서 지나가든 도둑도 들르지 않아요. 오죽하면 지나가든 개도 밥 달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문이 있기만 하면 도둑이든 누구든 꼭 한 번씩 기웃거려 봅니다. 왜냐고요? 무언가 감췄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건요. 담이 없다는 건 그만큼 너그럽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만큼 여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참 재미있는 글자죠. 같이 볼까요?
이것을 이수변으로 놓기도 하고 삼수변으로 놓기도 하고요. 이건 서울경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서울 인심은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도 싸늘하게 대답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서늘할 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물가의 높은 곳, 즉 서울처럼 높은 곳, 물가의 높은 곳은 높은 언덕은 서늘하다 해서 서늘할 양자입니다. 예를 들어 염량세태할 때 염량,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 불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담량이다, 염량이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 다음 처량하다, 이때 쓸쓸할 쳐도 이수변을 넣기도 하고 삼수변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 황량하다 할 때도 이때 이것을 서늘할 양자를 넣습니다. 우리가 황량한 거리를 걷는다 할 때도 거칠 황자에다가 자그만치 이 서늘할 양자를 넣는다는 거죠. 처녀총각은요, 나이가 들면 서늘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황량하다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겨울 준비하셨나요? 옷으로 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하십시오. 서늘해지지 않도록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